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미를 추구하는 여자,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오피스텔을 오른다 편에 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했을 때 일반 주택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이 오피스텔이라는 것이 왜 각광받기 시작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역사와 이 투자를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낱낱이 알아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피스텔이란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또 왜 생겨났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은 오피스텔과 이제 호텔을 합친 합성어로 사무실처럼 업무도 보고 주거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콩글리시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이 형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최초의 오피스텔은 84년도에 마포구에 고려 개발이 시공한 성지 빌딩으로 약 4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업무와 주거가 공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초 도입 시에는 사무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서 이 건축법상 바닥 난방이나 욕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86년도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 허용 항목을 추가하면서 주거 대체 상품으로 떠올랐고 이후 95년도에는 바닥 난방 시설도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후죽순 이 오피스텔이 생겨나고 인기가 많아졌는데 이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점을 활용해서 주택법과 청약에 대한 규제를 피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이제 절세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종의 편법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각광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같은 이유로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현재도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상에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청약 시에는 준주택으로 분류돼서 무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100채를 가지고 있어도 100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청약에서만큼은 무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4.6% 단일세율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다 똑같이 4.6%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취득 당시에는 아직 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이나 상업용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니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세율을 이제 적용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8에서 12%포인트의 이제 세율을 적용받는 다주택자에게는 취득 시에 4.6%만 내면 되니 이득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종부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이제 상가로 분류가 되죠. 때문에 이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종부세는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에 적용되는 누진세이죠. 때문에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이 아니게 돼서 세금을 피해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종부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 상품으로서 인기가 높은 것인데 주의할 점은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 후에 오피스텔을 등록했거나 재산세 변동신고서에서 상가분을 주택분으로 변경된 오피스텔을 매입하시게 되면 업무용이 아닌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부세에 합쳐져서 누진과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투자가 될 수가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시기 전에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업무용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 후에 매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랬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 부분과 양도세를 헷갈려 하세요. 종부세는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가 돼도 재산세가 업무분으로 되어 있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양도세는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상가분 양도세가 아니라 주택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세법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만약 여러 채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양도세에서는 세법상 다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 6에서 42%의 기본세율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 30%를 더해서 최대 72%의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행으로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1년 동안 양도세 중간은 배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같이 참고하셔서 이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건축 기준의 차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피스텔은 아파트랑 다르게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발코니 확장이 표준화된 빌라나 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서비스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오피스텔은 구 24평 아파트인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를 확장을 했을 때 실제 사용 면적이 80제곱미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84제곱 오피스텔과 59제곱 아파트는 비슷한 사용 면적을 보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기존까지는 건축 기준상 사무구획별로 이제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84제곱까지가 가장 큰 오피스텔 평수였는데, 작년 21년 11월 12일에 이 내용이 개정돼서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의 기준이 넓어졌고 24평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까지 지을 수 없었던 오피스텔을 확장한 전용 면적 3, 4 아파트와 비슷한 전용 면적까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의 투자로서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앞서 이 살펴본 세제 혜택과 청약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거시설로서의 장점은 상업지역 및 이 번화가 내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이제 많기 때문에 대부분 초역세권이거나 역세권의 위치를 보유한 단지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 내 초등학교라든지 놀이터,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또 전용률이 이제 낮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최근에는 이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는 소위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3베이, 4베이 등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을 가진 오피스텔도 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큰 평형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청약 시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갈아타기 수요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수요도 늘어나서 이른바 대대익선이라는 단어도 등장할 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당장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갭 차이가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정말 오를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녀들의 투자 정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